네, 보면은 이제 화곡동은 사실은 인구는 정말 많아요. 많은데 이제 화곡동은 또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화곡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주거지로 중심으로 하는 상권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지하철역 까치산역 중심으로 화곡시장하고 그쪽으로 다 또 집중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죠. 그 화곡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상권 자체가 보면은 어쨌든 까치산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 쪽 그 사람들의 그 두 가지 어떤 직격 요소가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어쨌든 그런 어떤 지하철역도 없고 이런 상권들을 보면 주택 같은 경우는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아파트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는 대부분 보면 그냥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쭉 떨어져 있다가 조금 더 장사가 잘 되면 그 골목 따라 골목 시장 형성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거기서는 실제로 직격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그런 교통이 이제 집중되면서 어쨌든 상권이 집중되는 그런 어쨌든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뭐 여담이지만 아파트 상권을 처음에 형성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형태 자체가 보면은 시장이 다 들어와 있는 객이에요. 모든 업종들이. 그 대표적인 게 어딘지 아세요? 대표적인 아파트 지하상가 가보면은 그러면은 그 대치동 그 일대에서 가장 로포로 오래된 음식점도 지하에 가 있어요. 실제로 가보면은. 그래서 5만 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분당 그 신도시 개발하면서 분당 신도시에 처음에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오는 게 서현하고 순회거든요. 그 보면은 순회나 이런 데도 보면은 처음에 상가들이 보면은 아예 그렇게 붙여놨어요. 무슨 시장이나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전에 있었던 부분들이 연결되면서 어쨌든 그 형태를 많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지금 뭐 점점 좀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가 빠져가면서 이제 줄어드는 판이죠. MD라는 용어 자체는 원래 그 유통업에서 나오는 용어잖아요. 보면 이제 유통업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이제 어쨌든 물류를 하고 그리고 유통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자체를 분야별로 나누고 할 때 멀천다이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이 부분들을 결국은 상가 MD 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층별, 구역별로 어떻게 나눌 브랜드나 업종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이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상가 MD 구성에서 사실은 그 전 단계가 뭐냐 하면은 조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닝은 결국은 해가지고 이게 건축법이나 어쨌든 용도에 따라 가지고 각 층별로 각각 구획을 지어가지고 여기는 요런 용도로 쓰겠다. 여기는 요런 용도로 쓰겠다. 그럼 그 용도에 어떤 업종 브랜드들을 유치를 할 거냐. 이게 사실 MD 구성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상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같이 쫙 퍼져 있어도 그런 MD 구성이 필요하지만은 층별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결국은 집객력이 큰 부분들이 각각 어떤 집객력이 큰 업종이나 브랜드를 유치를 했을 때 그 상가 전체가 상승이 되는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연관되는 부분들이 서로 들어올 때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데, 뭐 저도 이제 병원 쪽에 많이 이제 컨설팅을 많이 했는데 병원 쪽에서 그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물주들은 욕심은 다 똑같아요. 임대료가 안정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보면 사실은 병원이 들어갈 수 없는데도 다 메디칼 프라자라고 이걸 붙이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게 조금 상권이 빠지는 데 같은 경우도 신도시가 들어갈 때는 아예 처음부터 제대로 기획을 하면 그 메디칼의 그 과목별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 과목들이 집중이 되면은 입지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게 메디칼 빌딩이라는 인식을 해서 사람들이 집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상층부에 이제 학원들이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학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애들이 많은데, 애들이 많으면은 이제 그 1층은 해가지고 그 패스트푸드나 김밥집, 분식집 뭐 이런 게 이제 사실은 활성화돼요. 떡볶이집이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결국은 아래 위 업종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건물들이 뭐 모든 업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영업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병원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3층보다는 2층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아서. 그래서 자꾸 내려오는데 내가 치과를 그 경쟁하는 게 3층에 있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2층 해야 되겠다 해서 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가지고 2층에 노래방이 들어온다는 거야.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좀 보면은 이제 뭐 낮에도 영업을 하는데 보면은 구멍 블란트 싣고 있는데 옆에 노래 소리 들리고 하면은 이게 아주 골치 아프거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그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그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이제 유흥주점이나 바 뭐 이렇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뭐 같은 층에도 요즘 많이 저 문을 열고 하는 게 이제 요가나 필라테스 그 주로 주부층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층에 이제 문을 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이제 용접점이나 바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다 운동하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다 바깥에서 보면 같은 층으로 올라가면 야 저 혹시 저 종업원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좋은 그 상승 효과를 일으키는 업종도 있지만 부정적인 업종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은 뭐 어차피 처음에 상가를 계획할 때도 그러죠. 내가 그 몇 층에 어떤 업종을 그 유치를 할 거냐 이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고 어쨌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창업이나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이제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업종들이 들어올 거냐 이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이게 동일업종 금지하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동일업종 금지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지난번에 이제 왜 보면은 그 소송 걸려가지고 이제 그 아이스크림 점주가 졌다고 하는 게 나오거든. 근데 이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상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개수가 몇 개가 안 되니까 해가지고 각 호수별로 업종을 지정을 해요. 지정을 하면은 그 업종 외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상가 분양을 해가지고 각각 개별로 분양을 해버리잖아요. 건물주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업종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보면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상가 관리 규약에 따라 가지고 제한돼 있고 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향을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예전에는 2010년도 그 전에는 그게 지정돼 있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정돼 있는 거 많았는데 지정돼 있어도 소송을 하면은 웃기는 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잖아요. 이제 김밥집에서 김밥을 팔잖아요. 그리고 그 분식집에서도 김밥 팔거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 커피숍 같은 경우도 커피집,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샌드위치 가게 뭐 이런 데도 커피를 팔거든. 근데 이게 그때 보니까 이제 소송 사례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다는 이야기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판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또 따지더라고요. 따지는데 그런데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지정업종으로 갈 거냐, 지정해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분양을 할 거냐인데 그 부분들은 글쎄요. 나는 어느 게 낫다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한데 이제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런데 상가 분양을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합리적일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뭐 김포 같은 그런 사례는 몇 개 업종들이 안 되면 그건 지적을 해야 돼요.